오늘 강연의 주제는 역대 시장, 성남시장을 평가한다입니다. 이호승 상임 대표님께서는 1989년부터 부동산 비리, 투기,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현장 운동을 이어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건 세력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성남 시민은 무엇을 원했으며 성남시장은 과연 무엇을 해왔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호승 상임 대표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역대 시장을 평가하는데 우리 시 시장님 너무 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성남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정착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성남이 외집분들이 많고 원주민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남에 애정을 갖고 사나 이런 고민을 갖고 아마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1989년도에 분당 대책위원장을 맡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좀 이렇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박수 좀 한번 쳐주시고. 저는 사실은 애들이랑 집 밖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제가 알았어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분당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주거를 해결하겠다. 다시 말하면 주택난을 해소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볼 때 19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저는 인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분당의 4,300세대 중에서 세입자가 2,700여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당에 살던 세입자는 단칸방에 살았어요.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5만 원에 살았는데 이분들이 이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선 2주 후 대책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이사를 가면 나중에 대책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주민들이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도 나서서 그 말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큰애가 혜미인데 혜미 아빠가 용감하게 나섰어요. 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당 개발하려면 분당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대책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실행하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먼저 이사 나가는 거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저는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저놈은 도대체 분당에 살고 있던 사람 같지가 않고 감히 겁도 없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들어 이러면서 저를 갖다가 매도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믿고 있었던 백이 하나님 백이라 두려울 게 없었어요. 물론 우리 처자식들이야 고생을 사서 하기 시작한 거고 저도 그 고난의 길을 그때부터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어쨌든 분당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정부가 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소두에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성남에 살지 않았던 분들이 80년대에 이제 성남에 많이 들어오면 옛날 시가지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시가지를 보면 어때요, 여러분? 범죄가 많은 도시,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죠. 이런 게 많이 연상되죠? 그러나 분당이 개발하면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 당시에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을 잊어버릴까 해서
제가 서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찬란한 성남 또 민선 8기를 보내면서 정말 성남이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위하는 그런 성남이 돼야 되죠. 근데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걸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서두르게 꺼내다 보니까 분당 당시에는 민선시장이었어요. 분당 당시에는. 그런데 90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민선이 이제 생기게 됐죠.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이번이 8기입니다. 1기부터 8기까지 역대 시장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탄생됐어요. 그 여러분들 잘 알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나는 부동산으로 돈 벌면 안 된다.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삶의 보금자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적 주민들의 권익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원고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원고를 보니까 제가 이게 준비한 겁니다. 아니 오늘 주제가 역대 시장 시정을 평가한다는데 제가 조금 아까 분당 얘기할 때는 관선시장이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분당이 91년도 4월 달에 전부 끝났습니다. 끝나고서부터 이제 민선시장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기 오성수 시장이었는데 저랑 엄청 그 분당 문제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죠. 그런데 이 양반이는 일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퇴임 후에 보니까 어때요? 바로 그 개발 관련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참 마지막이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뽑은 시장이 명예퇴진을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를 나가다 보면은 그 톨게이트 아시죠? 그 옆에 고층 빌딩 막 늘었었죠. 이게 파크뷰인데 이기 김병남 시장은 또 여기에 또 연루돼가지고 또 구속됐네. 야 정말 이게 땅 그러니까 그냥 땅에 돈이 그냥 솟아나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따 선물 많이 줄 것 같은데 민선 3기는 누군지 아십니까? 민선 1기 시장은 오성수, 2기는 김명남, 3기는 누구죠? 제가 원고에 다 있는데 3기는 누굽니까? 이대엽 시장이에요. 그 이대엽 시장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제 2기 때까지는 제가 성남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성남서 활동하느라고 시장분들과 제가 마찰이 있었는데 3기 이대엽 시장 때는 제가 서울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마찰이 없었어. 성남서 활동을 안 하니까 제가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도 불명예 퇴진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기 5기가 누구예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은 제가 그 전자 얘기할 때 분당 개발할 때 제가 대책위원장일 때 우리 주민들이 지금 그러면 안 되죠. 합법적으로 우리가 권익을 주장해야죠. 여러분 아무리 내 권익이 중요해도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 권익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89년도에 분당 때 그때 당시에 주민들은 법을 초월해서 권익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경부고속도로를 막은 거예요. 분당 주민들의 땅값 너무 적게 나갔다. 땅값 제대로 해줘라.
이러고 고속도로를 막았어. 또 지금 이 모란이 굉장히 더 나간데 여기서 분당 들어갈 때가 2차선 도로입니다. 근데 버스도 하루에 10번밖에 안 다녀. 그런데 그거를 도로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척위원장이니까 자연히 제가 구속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구속이 됐어요. 그때 저를 변호를 했는데 장영화 변호사, 지금 그 수정구의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영화 변호사가 이제 제 판사야. 판사고 저를 무료 변론을 해준 사람이 이재명이야. 당시에 변호사죠. 86년도에 변호사가 되고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나를 변론을 했어. 그런데 참 모르는 사람들이 저 이호승 회장이 자기 무료 변론을 했는데 고마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가 받았어요. 왜냐? 제가 저도 여러분 얘기했었죠. 제가 침투된 사람이라고 매도당하고. 여러분, 저는 분당에 살았으니까 대책위원장이 됐죠? 아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분당 사람으로서 보상을 얻어야 되죠? 근데 저를 제외시켜버렸어요. 제3자 대입법으로 침투된 놈이다. 그럼 변호사가 변호했어, 못했어? 여러분, 변호사가 제대로 변호했다면 제가 대책위원장으로 구속도 되고 엄청나게 철거를 돼서 끝까지 남아있는 4,300세대 중에서 한 세대도 낙오 없이 다 밖에 해주고 나서 제가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그럼 저를 보상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나는 제외됐어. 제가 이 말을 왜 지금 하냐면 저는 그 뒤로 36년 동안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이런 진솔된 이야기를 하길 원했어요. 그 뒤로 제가 철거민 권익운동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정말 이 땅에 단 한 명도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다. 아니 제가 우리 회원들이 몇천 명 있을 때는요 제가 대우를 받았어. 근데 우리 회원들이 다 받고 보상이 나가니까 나만 달랑 남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거 내가 외칠 수가 없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당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막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나한테 배우러 와. 그러니까 제가 갈등이 생기잖아, 그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우리 집사람이랑 맨날 부부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자랑스러운 뒷날을 내가 물려줘야 되는데 부부싸움하는 것밖에 더 물려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힘은 자궁운동을 하자. 그래서 제가 1992년도에 경기도 철거민협의회, 1993년도에 전국 철거민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 기조는 그래요. 우리 사회에 정책의 사각지대 놓이는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누가 잘 살도록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같은 시민운동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의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길거리에 나가는 재산권이 뺏기는 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영역에 의해서 권리를 주장하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이런 분들에게 계속 이런 권익운동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원고를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시장을 다시 만났어. 제가 다시 만났어. 그런데 뭔가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재명 시장을 다시 만날 때는 민주당 동의 도당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씨가 변호사니까 법률위원회 분과위원장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게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후원해놓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도당위원장이 딱 되니까 당에 탄원서, 진정서가 그냥 박스로 쌓이는 거예요. 당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걸 당도 아는데 왜 이런 진정서, 탄원서가 많이 들어오네요. 내가 봤더니 세상에 나를 만나면 떡이 생기는 줄 알아. 나를 만나면 돈이 생기는 줄 알아. 우리 집에 애들 학비가 없어서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저한테 와서 도와달래. 당은 헷갈리는 거잖아. 여러분 그렇죠? 이런 그 아픔을 겪어서 제가 도당위원장이 딱 되니까 한 달에 고소장이 7건이 들어왔어요. 7건. 그래 당에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도저히 요즘 같았으면 어때요? 요즘은 그냥 범죄자들이 설치는 세상이 돼가지고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사소로운 범죄만 연루돼도 정치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것도 요즘 세상은 자기만 알아. 정치인들이 범죄를 그냥 밥 먹듯이 저질러도 권력만 잡으면 그게 정당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시절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뭘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연예인 김두선 씨 아시죠? 제가 난 사건이 있으니까 이변 이것 좀 막 하죠. 바쁘대. 뭐가 바쁜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김두선 씨랑 연애하고 다녔네. 이런 제가 오늘 여러분들 넥타이 맸으니까 욕하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 XX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뭐를 했어? 조카가 성남에 성남이라는 도시에 언제 그런 그 조폭이 생겼는지 어린애들이 국제 마피아판지 뭔지 만들어갖고 거기에 열리던 조카가 살인사건, 마약사건 이런 데 열리던데 변호를 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람을 변호해줘야 훌륭한 인권 변호사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일 때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못하는 구석구석에 우리 같은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시장님 이런 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 활동 못하게 그런 일을 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 들면서 이제 성남에서 제가 이제 성남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다녔잖아, 그죠? 성남에서 뭔가 좀 저는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좀 여러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남지역 서민단체 연대회를 이제 만들고요. 여기 보면은 성남지역 서민단체 연대회가 2012년도부터 이렇게 말을 하다가 2015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내세웠었냐면 성소련 그 전체력 활동을 주도하면서 제가 생활정치를 내세웠어요. 성남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 뭐죠? 오란 오일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일장이 지금은 이제 가시면은 주차장이 아주 잘 해놨잖아, 그죠? 잘 해놨죠? 근데 2015년도만 되더라도 거기에 입주를 안 할 때예요. 옥계천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같은 시민운동가가 오란 오일장 상인들이 좀 더 소득을 늘리고 이러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안정되게 장사하도록 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2015년도에 성서련의 창립 목적 중에 생활정치를 구현했기 때문에 모란 오일장의 활성화 그리고 모란 오일장이 제대로 정착이 돼서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치인들은 좀 각성을 하고 모란 오일장의 발전을 위해서 니들도 좀 노력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남에 여러분들 와보면 중요한 게 인구가 지금 92만 선에서 머물어요. 근데 이게 1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은 곳을 한꺼번에 개발합니다. 한꺼번에 개발하다 보니까 그때 인구 중에 상당수가 전부 광주, 용인, 심지어 여기 그 광주 넘어가다 보면은 거기 무슨 동이죠? 광주 목현리 거기 상대원 사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원 속 주민들이 글로 얼마나 많이 이사 갔냐? 오죽하면 상대원 사동이라고 목현리를 얘기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분들이 다시 성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못하는 거야. 왜 못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그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아파트를 많이 줘서 단가를 올리거든. 그 차익을 봐. 이걸 미래의 가치라고 그래. 미래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 때문에 잔뜩 여기 오르니까 이사 나간 사람들이 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요? 돈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도시가 발전되는데 도시가 발전 안 돼. 그럼 이따위 설계를 누가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 단계적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토건 세력이 말하는 그런 세력들이 개발을 했어요. 전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자영업자들. 성남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외집분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데요. 외집분들이. 그러니까 성남이 고향인보다 외집분들이 많으니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만만하게 콩떡이라고 자영업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영업이 장사가 잘 되면 누가 뭐래? 근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장사가 잘 될 리도 없을 뿐더러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뭐 식당을 하든 뭘 하든 엄청나게 힘들죠. 근데 이런 그 중요한 생활 정치를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하려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의 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을 시민운동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모처럼 성남에서 일 좀 하자 이래가지고 딱 일을 했는데 갑자기 2012년도 2월 달에 대검찰청 앞에서 저를 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을 특정 세력이 해버린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전국구 인사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나 연합뉴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호승 회장님 구속하라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답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저는 여러분 그 도와주는 사람이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근데 후원도 할 수 있고 회비도 낼 수 있죠. 근데 회비 조금 냈다고 자기가 가져간 거를 못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뭘 못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10만 원 쓰고 5천만 원 1억 가져간다고 하면 뭐야? 8만 원 들었지 뭐죠? 강도잖아. 그죠? 여러분 저를 만나갖고 1억을 가져가려면 한 2천만 원 써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 그 돈 쓰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돈 회비 내고 오늘 같은 날 밥값 내면 돼. 그런데 그거 내고서 땅 달라 집 달라 이래.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구속시키라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에 가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고소장을 보니까 말이 말 같아야지. 그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요해. 아니 검찰이 무혐의 그저께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무혐의 내렸으면 그만둬야죠. 집요해. 아니 그래서 내가 이 말 했다고 또 이 말을 자료를 만들어서 나를 또 고소를 했어. 그래서 분당서지 그때는 제 집이 분당이거든요. 아니 여기서 또 그거 말도 안 되는 고소장을 가지고 저를 또 수사하겠다고 그래서 또 분당 사람 또 와장창 했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1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어요. 당시에. 근데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 나온 거예요. 이렇게 2014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나?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고 일할 때 저한테 시비를 잠깐만 그렇게 걸면 제가 건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이웃이 그런 사람 아니다. 이웃이 그런 사람 아니다.
내줘야죠. 근데 좌우장 2014년도에 무죄 나왔는데 또 2015년도에 갑자기 또 서부지법 앞에서 또 이호승이 구속하라고 그놈의 입당들이 또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때 성남적 서민단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서울서 제가 성남서, 분당서 그 혁혁한 성과를 이루고 시민운동에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 전국을 다니면서 다 얘기하다가 이제 성남서 일 좀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구속시키라는 또 그런 세력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번을 했어. 5월달에. 그러고 나서 12월달에 그것도 크리스마스 날 갑자기 저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제가 갑자기 2015년 12월 24일 구속이 됐네요. 저는 영문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거지야 그냥 막 지금 멋대로야. 그래서 160일 동안 제가 성동구치소, 지금은 이제 성동구치소가 굉장히 잘 발전됐는데 그때는 저렇게 건물을 짓지 않을 때 거기 들어가서 160일 있다가 보석으로 제가 나왔어. 보석으로 나오고 검찰이 날 3년 구형을 때렸는데 1심 무죄. 또 2심에 검찰구형 3년 때렸는데 또 무죄. 그래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됐어요? 대법원 무죄가 확정된 거예요. 뒤돌아 깜빡더니 성남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대장동이라는 정말 당군 이래에 이 대장동 게이트라는 것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간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이 곱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제가 간이 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억강부약을 얘기해도 돼요. 억강부약이 뭡니까?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한 거야. 제가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한 사람이야. 감히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얘기할 억강부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제가 뒤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당군 이래에 저를 잡아놓고서 그 일을 못하게 하고서 당군 이래에 최대 부동산 비리 부패 투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과해라. 그런 친구도 있어. 사과해라.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 많이 알죠. 50억 사건 들어봤어요. 아니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이 연루돼가지고 아니 박영수가 여러분 특검 출신 알죠? 근데 그분도 아니야. 내가 고소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면 안 되고 그 놈이 200억을 받은 거야. 나를 구속시킬 때 50억 클럽이라는 김순환 검찰총장 50억, 김호수 북부지검장 성남시 고문을 하면서 당시 이재명 시절에 그리고 그 클럽 그리고 청와대 박근혜 정권의 최재경이 정무수석인가요? 50억 클럽. 와 50억 이거 강아지 이름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어떡하나 그러다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립표 선생이 제가 오래 저랑 같이 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 사회는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특히 개발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동의 진실을 밝힙시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범 시민연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활동을 하다가 그 분이 사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임기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선 8기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 그죠? 그때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남적 서민단체 연대에서 성남의 발전, 제가 이제 정부 얘기 빼겠습니다. 이제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분이 시장이 돼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신상진 후보를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면 충분히 서민들을 위할 거다. 그래서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선됐어요, 안 됐어요? 당선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줄기차게 우리 시장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줄기차게 뭘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2015년도에 뭘 얘기했다고요? 생활정치, 모라노 일장의 발전, 그죠? 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그냥 내쫓기는 사람이 없도록 시장님 도와주세요. 또 자영업자들 돈 좀 벌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적어도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시장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 그 뜻하지 않게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잘 정치하고 행정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양반이 정치인이라 행정을 잘 못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남에 여러분 그 재개발 지역에 다니면은 집을 높이 올릴 수가 없어. 집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층 질 거를 15층까지 질 수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돌아가겠죠. 그럼 가옥주나 세입자들 모두 골고루 좋잖아요. 고도 제한 완화 운동에 이분이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좋다. 우리 성남 지역 서민단체 연대회는 지지하는 거예요. 또 방만한 그 위르비리 그 시 행정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이 있다. 지금 성남의 종합병원이 수정구에 있죠. 이게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근데 그 예산이 주로 직원들의 복지비용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께서는 고급의 의료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대학병원 위탁한 거고, 그 다음에 과학고 유치, 또 모란민소 모일장에 여러분 뭐를 만들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차장. 이런 걸로 도운 거예요. 그냥 탁월한 행정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어요. 시장님께. 무슨 건의를 했냐. 성남에 노동력은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일자리 좀 하나 만들어주면 어떠냐. 또 철거가 되는 지역의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 장사할 곳이 없어. 대책이 없어. 그 사람들 일자리 좀 만들어주면 어디냐. 일자리가 어디냐. 성남시도 별도 예산을 만들 수 없고. 그죠? 여러분 그렇죠? 딱 나온 게 모란 올장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때? 거기 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게 벌써 2년 전인데 2년 전에 제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모란 올장이 활성화되려면 상인들도 많아야 되고 또 품목도 다양해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죠. 그래서 제가 어디다 얘기를 했냐면 전국민수고일장 중앙회 성남지로와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성남연대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을 우리가 핀셋 뽑듯이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소상인들. 여러분 소상인들이 누군지 아시죠? 소상인들. 제가 지난번 여러분 그 토론 때 얘기했잖아요. 1,000만 원 미만의 법인이 아닌 분들이 소상이냐. 그죠? 적은 돈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소상인들이야. 그럼 성남에 이런 소상인들을 모아서, 그죠? 그분들에게 상인 교육, 소양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책 건의를 하자라고 해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일자리 창출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또 우리 시장이 또 놀래가지고 일자리 창출위원회가 무슨 다른 일자리 달라 이게 아니라 바로 장사할 수 있는 공간, 그죠? 그런 걸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시민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권력이 되든 간에 저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제가 그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전국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성남에도 우리 같은 시민운동, 그러니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혜택을 보면 좋죠. 정책적 배를 받으면 좋잖아. 작년에 그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우리가 정책 건의를 했어요. 성남 전체를 해서 시장님께서 뽕띠 허락을 해서 13세대를 받았는데 6세대가 들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죠? 이 공무원들이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시국 강연회라고 이름 붙인 게 제가 왜 이름 붙였냐면은 제가 이런 일을 하면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어디서 돈이 들어온다. 제가 지금 빌딩이 몇 채가 있어. 말들 들어보면 제가 임대아파트 삽니다. 아셨어요? 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전국에 2,500군데가 넘어. 제가 돈을 번 사람 같으면은 빌딩이 몇 채가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일자리 창출위원회에 도우면 여러분 제가 지원을 하면 그냥 스폰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돈을 받아고 하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럼 이런 잡음이 나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라 이거예요. 그죠? 이웃이 그런 사람 아니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주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러면 시국 강연에 이제 신상 발언을 해서 여러분 혹시 듣기 거북한 분이 있으면 양해 좀 해주시고, 그러나 저는 한이 맺힌 사람이거든요. 한이 맺힌 거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저는 항상 누구든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역대 시장 얘기예요. 그죠? 그 역대 시장 중에서 아쉽게도 1기, 2기, 3기가 좀 구속됐다가 불명예 퇴진했죠. 그리고 4기, 5기가 지금 재판 중이잖아. 어쨌든 간에. 그리고 6기는 또 어때? 구속이 됐다가 지금 구속됐다 나왔나 모르겠네요. 6기 은수미 시장 나왔나요? 아, 나왔습니까? 그래도 구속됐다 나왔잖아. 그리고 7기죠, 7기. 그리고 지금 8기인데 8기 시장만큼은 좀 제발, 그죠? 시민들의 그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훌륭한 시정을 펼쳐서 명예퇴진을 하고 좀 더 이러한 뜻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강조했던 가장 핵심은 바로 성남에 이런 소소한 일 같지만 이게 큰일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에 정책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에요. 그죠? 빽 있고 돈 있고 권력만 있는 사람만 잘 사는 사회라면 얼마나 재미없냐고요. 정말 우리 그 소상인들, 정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도 살만 나는 성남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강연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우리가 그 정말 또 여기 그 모란 한식 뷔페가 가끔 우리가 행사하거든요. 우리 또 식당 사장, 우리 한식 뷔페 사장님이 또 식사 솜씨가 또 끝내줘요. 여러분들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이웃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반드시 오늘 우리가 했던 우리 그 성남 시장님이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도 좀 귀담아 듣고 오늘 아마 인투분이 계시니까 왜 이게 만들어졌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다 얘기가 돼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그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슴 뜨거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평생을 현장 운동해 오신 이호순 상임 대표님께서 성남시 역대 시장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행정을 원해야 하는지 또 시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행정이 특정인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한 통찰을 나눠주신 이호승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성남이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 아래 더욱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호승 상임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손들어 주시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있습니까? 오늘 시국 강연회나 또 우리 성서론에서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재산권과 생존권이 유린된 주민들을 돕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모라노 일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을 주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궁금하신 거 없죠?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 단상 앞에 함께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좀 컷 하나 찍죠.